그 혹시 제가 그 방송에서 앞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좀 신학을 알고 그런 신앙을 지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다. 지금은 음, 크리스찬 과학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음. 앞으로는 크리스찬 예술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사야 빙의해가지고 예언을 딱 때렸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맞는 말 같나요? 그 전에 방송하셨던 영상 저도 봤는데요. 어, 다 보진 못했지만 일부분 어, 저희가 보고 저는 되게 인스파이어가 좀 많이 그 어. 감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들의 몫이었고 약간 진짜 피지컬하게 유출된 콘티대로 간다. 아, 이 시대로 뒤따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아, 콘티가 있을 수도 있지. 뭐, 콘티가 왜 아니, 저희는 그러십니까? 큰 그림을 항상 잡아놓고 음, 가는 것 같아요. 계획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어, 좋아서. 아무튼 그 의사가 예를 들어 사람을 음, 살렸는데 요즘엔 저 예술인들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차 대전이라든가 그런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 아까 여기 띄워놨었구나. 그래서, 시된 그래서 건지 유출됐구나. 아, 그 아무튼 그럴 수 있지. 네 그런데 요즘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에 좀 막 우울증도 요즘 너무 많아지고 요즘 시대가 약간 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 심리적인 거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되게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전 예술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약간 이 제 작품을 보고 좀 더 힐링이 되고 약간 음, 항상 그 분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아니라 좀 더 그 음, 좋은 힐링이 되는 방향으로 작품을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음, 이거는 기독교 측면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음,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질문 또 주셨는데 아까 덧붙이고 싶은 게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독자들의 다양한 해석에 맡기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음. 있었잖아요. 그럼 좋은 예술가라는 건 아티스트의 의도나 목적이 독자에게 잘 전달되는 건가요? 어 근데 이게 제가 그 뉴욕에 혹시 그러니까 여행 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오실 거야. 이제. 어, 네, 그게 어, 기량이 아니라 아이, 오면 어, 그 사설 갤러리들이 있고 보면 음, 되게 큰 막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음, 메트로폴리탄 뭐 미술관이라든가 뭐 현대미술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든가 되게 큰 미술관들의 작품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음, 아래인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위에 있는 작품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음, 흔히 아는 되게 유명한 그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은 오히려 이해하기 더 힘들더라고 저는. 근데 반대로 음, 그 아래에 있는 사설 갤러리 조그만 갤러리에서 하는 작품들은 너무 너무 쉽게 잘 이해가 되고 너무 잘 그거를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 근데 꼭 그게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게 꼭 좋은 예술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담고 있는 분명한 그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술의 흐름에 그 맞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종합돼가지고 저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방에 가고 싶네요. 사진이 뉴욕이 아니었어요. 저기는 유럽 스위스 스위스였어요, 스위스. 스위스. 뉴욕 근데 오시면 별거 없습니다 진짜 그냥 솔직히 3일 만에 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3일은 좀 짧아. 3일 빡세게 가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냥 좀 충분히 하려면은 한 10일? 10일 정도. 음. 10일은 너무 큰데. 아, 5일. 10일도 다 저도 근데 볼만해. 3일 정도 왔는데 예전에 거의 뭐 웬만한 거 다 봤거든요. 일주일 온 친구가 되게 아쉬워했었어. 근데 좀 관광 그 숨은 명소. 저 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오라는 소리예요. 어, 아니, 어? 저 아니, 같은 경우 많이 놀러 오세요. 사심 들어간 기간. 사심 들어간 기간이다. 바로 들어오시네. 아니에요. 팩트에 기반한 거죠. 팩트 기반했죠? 그래서 그 자면서 그는 도덕책. 도덕책이죠. 윤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네. 그 혹시 본인도 저 때문에 좀 변증 아니면 뭐 그 성경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또 관심이 많이 뭐 저 때문은 아니지만 뭐 그쵸. 많이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런 거와 이제 예술을 어떻게 좀 결합하는 그런 음, 예술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중요하게 될 것 같은지. 우리가 변증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 우리가 변증이란 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CS 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변증을 되게 그냥 그 사람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비유라든가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변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를 너무 어렵게 변증을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변증을 해가지고 뭐 신앙이 좋아진다 이런 신앙 간에서 변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그쵸,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설명해야 될까. 저 변증 분야를 그렇게 제가 공부하진 않아서. 근데 좀 네. 앞으로 사진이라든가 사진 분야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좀 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 주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그 기독교 변증 책인데 혹시 여기 있나요, 책이? 어떤 책? 잠깐만요. 저기 있네. 아, 맥그레스? 네, 죄송합니다. 어, 방송 중에 떠나서. 어. 여기 옆에 제가 책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로 네. 제가 책 소개 두 번째로도 해드렸던 책. 맥그레스의 기독교 변증 책인데 제가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출판사 가리겠습니다. 어차피 거꾸로 있어가지고 지금 좌우반전이라.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책에 있는 어떤 구절이 생각났는데 이분이 딱 그 하이라이트를 되게 잘 치셨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조금만 찾아볼게요. 어디? 어,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 변증 그 부분? 네, 여기 이미지 이야기 이런 거? 네, 여기 253쪽에 보시면 혹시 책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하이라이트 해주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포스트 모던 저자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그림이 최고의 전달 수단이라고 돼 있어요. 이 작가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자들에게 진짜 말이 아니라 그림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예전에는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세대는 전쟁 후에 그때 세대는 그 이성이 조금 더 중요시되는 시대였잖아요. 모더니즘 세대에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성보다는 조금 더 너도 답이 되고 나도 답이 되는 약간 좀 다른 좀 얘가 더 폭넓은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앞으로 중요한 기독교 변증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변증에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우리 비주얼 부분, 우리의 시각적인 부분이랑 두 번째 스토리텔링이 정말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책 읽고 보니까 사진이 딱 그 두 가지 충족하더라고요. 비주얼적인 부분이랑 스토리텔링 부분을 정말 잘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 미디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말하면 비주얼적인 측면이고 스토리텔링이 정말 강하잖아요. 이 2시간에 2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게 뭐 하나의 그 스토리텔링의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작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 이 사람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품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일단 그 작가가 만든 세계관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계관 안에서 일단 기독교를 얘기하면 일단은 영화를 봐야 되니까 일단 영화를 다 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일단은 되게 많이 그분에게 많이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독교적인 생각들을.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프레임이 조그맣고 한 번에 봐도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더 그러니까 영상보다 저는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나 볼 수 있고 시간 안 들여도 그냥 한순간에 볼 수 있고, 약간 그래서 저는 더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생각해야 되지만은 사진은 좀 무의식에 남는 것 같아. 그 인상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연구해서 이렇게 인상을 악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전에 봤던 그런 비윤리적인 사진도 되게 머리에 남아있잖아.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선한 영향력도 좀 머리에 남겨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요새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Making Sense of God 그 책을 읽고 책 있는데, 읽은 것 같은데? 네, 저 책을 요새 가져올까요? 읽고 있는데 아니 안 가져왔대요. 그 책에서 이제 기독교 변증에 대한 서적인데, 그 어떤 논리나 이런 거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런 걸로 인해서 해석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차원에 가지고 있는 어떤 거에 대한 인상, 예를 들어 뭐 기독교에 대한 인상, 아니면 어떤 사상에 대한 인상, 그냥 무의식 차원에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그게 어떤 증거나 뭐 예를 들어 성경 같은 거 봤을 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이제 도출시킬 수 있다. 근데 이 무의식을 만들어주는 거는 진짜 사소한 하나잖아요. 어렸을 때 본 사진 하나, 그쵸. 어렸을 때 뭐 가족에서 겪은 일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무의식을 이제 형성을 해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큰 거대한 세계관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독교인 뭐 사진 작가도 그렇고 예술가들이 그렇고 이렇게 이제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에서도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밀리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영화를 보고 뭘 보고 사진을 보고 했을 때 솔직히 좋은 영향보다는 악한 무의식이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 그쵸. 안 좋은 사상이 비윤리적이고 약간 그런 경우가, 광고 같은 데도 막 기법으로 그냥 중간에 세뇌 안에, 지금은 이제 금지됐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막 모르게. 광고 이게 0점 몇 초 끼워놓고 이런 걸로 사람을 맞아요. 무의식에 이제 심는 그런 걸로 충분히 뭐 악한 거를 넣을 수 있으니까 사람- 반대로 또 선한 것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쵸. 사람이 되게 시각적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는 되게 지금까지 그 종교개혁, 제가 알기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약간 되게 청각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도태했었는데 요즘 시대는 오히려 청각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 시각적인 부분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시각에 민감하고, 왜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괜히 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이유가 그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사람들이 정말 그 시각적인 데 민감하고 시각적인 데에서 많이 그 생각을 많이 주고받고 있구나라는 걸 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그 SNS의 대세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 것도 최근 몇 년의 되게 추세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사진을 올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글 그쵸, 위주로.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인스타그램은 그냥 사진이니까 그쵸. 완전히 사진으로 그런 대세가 넘어가고, 예를 들어 스냅챗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진 그쵸. 보내는 SNS로 그런 걸 봤을 때 담회색 페이스북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점점 사람들은 글을 읽기 싫어해요. 맞아요. 글을 읽기 그렇게 싫어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얼굴이 내놓고 이게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글을 읽기 싫어하는 시대 점점. 책뿐만 아니라 이제 가벼운 페이스북 포스팅조차도 그걸 읽을 바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사진 한 장을 보는 그렇죠. 그런 느낌. 임팩트가 더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훌륭한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댓글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아이고, 아티스트님이 리스펙 반갑습니다. 잠깐만, 어떤 분이지? 예. 새우깡 실험, 네, 맞습니다. 필립 조님, 메이킹 센스 오브가 번역이 됐군요. 필립 조님은 우리 회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인사를. 저 그러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그거 안 하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그 요즘 문화는 대세가 새로운 신을 창조 경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경배란 말이 되게 막 그 큰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지금 월십,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좀 저희만큼은 조금 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콜라였나? 아무튼 그리고 배타적인 이런 말은 굉장히 배타적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디서 한 글귀를 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술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말 동의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 배도. 이거 때문에 이분 많이 힘드시지 않았나요? 네, 좀 다른 거지만. 네,
그것 근데 정말로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정말 저는 교과서적인 답일 수도 있는데 정말 기도하고 일단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그냥 이거는 악이다, 이건 선이다. 너무 그렇게 막 흑과 그 성과 그 흑백 논리를 보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네. 섣부르게 판단하지 너무 섣부르게 말고.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까 그 작품들도 보면 저희가 이 작품 하나님은 모독하기 위해서 만들었어라고 했는데 100% 그렇게 말할 수는 100% 없죠. 말할 그게 수 메이저 없는 해석일 수도 있지만. 물론 100% 그게 가지고 있는 어. 그 작가가 있는 사상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작품 자체만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함부로 막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기 싫어하시는 듣기 싫어하는 이름. 한국에도 되게 많은 사연전들이 있어요. 그 사연전뿐만 아니라 뭐 미술 뭐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되게 많이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D 미술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술관 D 미술관? 예, 사립 미술관들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거 그 공개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무튼 예. 아니 뭐 말씀하세요. 여기 광고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 미술관들 가서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개중에는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만 작품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작품들을 너무 막 그렇게 성가 그렇게 흑백 논리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찍었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텐션, 그러니까 의도가 뭐였을까를 좀 생각하면 그 작품 이해하는 조금 더 소홀해질까 생각합니다. Oh, you've got to go home now. Okay, go ahead. Thanks for joining us.